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금리 인하는 바이오 쪽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고, 영향을 줄 거고,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를 또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성장 펀드인가? 여기에서 한 150조 정도를 마련을 해갖고 AI,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죠. 그래서 바이오를 좀 투자한다 할 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뭔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임상을 하려고 했을 때 도의적으로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의 이유로 임상에 조금 차질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모든 회사가 다 돈이 막 쌓여 있는 거는 아니에요.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는 하죠. 근데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R&D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그 바이오 기업들은 은행이라든지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부분이죠. 연구를 한다든지 신약을 만든다든지 임상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리하다. 특히 금리가 거의 0원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히 바이오 쪽도 나쁘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지식 포럼이었죠. 거기서 이제 한국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환경이라든지,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AI, 유전자 치료, 디지털 헬스에 대한 강점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5년 안에 세계 탑 5에 진입을 하는 거고, 생산 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 30조에서 50조로 확대하고 기술 수출도 지금 12조대에서 20조대로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이야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황된 목표냐라고 했을 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바이오 의학 사업을 크게 키우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조 원 이상 신약 매출, 신약 3개 정도를 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세노마메이트라는 약이 조만간 한 2, 3년 있으면은 그 세노마메이트 하나로 매출이 1조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약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복제약, 허가 기간도 단축을 해서 신약보다 빨리 신약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CDMO 같은 거죠. 위탁 개발 생산이죠.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거고 AI 활용을 해갖고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루닛이라든지 뷰노 또는 AI 헬스케어 같은 것들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가노이드 활용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동물 실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토모큐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중약가 제도도 확대한다는데 신약을 해외에서 비싸게 팔아도 국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SK바이오팜은 뭐가 이제 해당이 될까라고 했을 때 신약 해외 판매와 이중약가에 대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업황에 산업의 분위기라 훈풍이 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SK바이오팜도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구간 라인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더욱이 3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리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9월이 마감이 되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슬금슬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1분기 때는 좋지 않았고 1분기 때 좋지 않았고 2분기 때 좋았고 3분기 때 안 좋을 수 있고 4분기 때 좋고 이래도 결국은 뭡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1분기 때 안 좋았어. 그리고 2분기 때 좋았어. 조정받고 있어. 3분기 때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았어. 떨어지고 4분기 때 좋아. 그래서 저점이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높아지고 고점도 분기별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 정도 라인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일 매매를 좀 위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하고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건데 그동안에 이제 조금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부담이 된다라고 해갖고 저희가 뭘 하느냐 5일 매매반을 따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냥 길게도 아니고 짧게도 아니고 딱 5일 동안 저희 그냥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뭐예요? 이거예요. 오늘 사갖고 오늘 팔아. 그럼 5일 동안 같이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한 번에 남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종목? 이렇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수를 늘리지 않고 매일 청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 당연히 뭐 저희 허브경제TV를 또 오면 되는 거죠. 이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